자,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글쎄 예. 우리가 항상 이제 국민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지금 한국 사회도 좀 어떻게 보면 막 심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게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가장 나라를 이렇게 막 보수 진보로 이제까지 갈려서 극단적인 대결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거를 잘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뭐 통합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럼 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보수와 진보라는 두 세력을 어떤 가치로 통합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도자가 이제 고민해야 될 몫이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통합을 하려면 결국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세력이 모든 걸 다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식한다고 할까요? 네, 네. 이런 어떤 구조에도 문제가 네, 있는 것 네. 같아서 개헌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아마 지금은 이제 내란에 이제 척결에 이제 집중해야 네. 되기 예,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꺼내겠다는 식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력 분산형. 저는 뭐 예.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깊게 나눠본 일이 별로 없어서 네,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네. 직접적인 지원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재정 안정성이나 이런 데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나라 형편에 따라서는 너무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는 거는 현명한 정책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사실은 되게 센 부처잖아요. 네, 물론이죠. 이제 부처 중에 뭐 약간 왕 같다고 네, 할까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지역구 네. 예산 따기 위해서 네. 뭐 기재부이 네. 많이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가 너무 그 관료적 시각으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봐왔던 게 아니냐. 특히 예산 편성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재부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쪼개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정부 조직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네.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정부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불평하는 게 이제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예. 거잖아요. 모피아. 그건 뭐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쉽게 분산시키는 것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하고 이제 그 경제정책 네. 기획 기능을 분리를 하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그 후에 그게 계속이 안 됐잖아요. 예.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음 안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성이 있는 건데 네. 이제 이 예를 들어 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도 기재부에 맡겨놓다 보니까 뭔가 좀 더디고 이러니까 아예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게 어떠냐. 이제 총리실에 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게 예. 사실은 제가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예. 예.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예. 그 여러 차례 그 얘기가 거론된 일이 논의가 있습니다. 됐던. 예. 예. 대통령이 대통령 책임제인데 네. 예산도 청와대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강력히 여러 번 제 기억에도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하에 힘있게 예. 경제 관련 정책 추진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예. 이제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그런데 그렇게 주장이요? 되면 예. 대통령실 조직이 워낙 비대해지니까 예. 또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 1호 공약은 반도체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반도체 생산 세액 공제 약속을 했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쪽도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참모들의 또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면 저는 뭐 타당한 얘기 아니냐 생각을 하죠. 자, 이재명 대표 이제 공동선대위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나는 좀 이런 거 하나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아직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뭐 다듬어 본 일은 없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뭐 그걸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일단 근데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면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좋은 제안을 과거에 보니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건 정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면 뭐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통합을 또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건 그렇겠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몸에 악성 종기가 있는데 이걸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도려내야 된다. 이게 통증이 무서워서 뭐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런 발본이냐 하는 것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없이 어떻게 책임 정치를 합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만 하다 다 끝났다. 이런 데 비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것도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적폐라는 건 뭐 청산하자면 한량 없는 거니까, 그죠? 또 어느 정권에 적폐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 것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국가 발전이나 국민 통합에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네. 그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적인 이제 대결 정치로 가다 보니까 결국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참 힘들다 성과를 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각제 개헌 또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 이런 거를 이야기하던데 이건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또 전에 뭐 내각제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장면 총리 때 해봤죠. 뭐 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우리 국민성도 봐야 되고, 그죠? 우리 또 정치사, 근데 정치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참고할 일이 많아서 뭔가 좀 고쳐보자 폐해가 많으니까 하는 문제의식은 저도 찬동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근데 신중히 생각하면 어떤 제도가 좋은지까지는 제가 제시할 능력은 없고 저는 평소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제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또 행보를 보면 여러 또 한계도 드러나긴 했죠. 물론이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처럼 그 대통령이 막 그냥 막 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는. 자,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쪽만 끌어안는다고 또 될 일은 아닙니다. 이 반대쪽이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의힘도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통합을 하자면 뭔가 통합의 가치를 뭐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생각을 모으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통합만 해친다고 그래서 통합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제시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고 우리 현대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로 국민 통합을 하자라고 제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걸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이제 후보의 그 수락연설 그게 이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는
이재명 수락 연설에 증오와 적개심이 없었다. 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설사 자기 마음속에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더라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럴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역량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자기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지지층이 볼 때도 네. 약간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갑재, 정규재 같은 이제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보수 인사고 이제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을 만났어요. 만찬을 했거든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뭐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피차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감대가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는 되겠죠. 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